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피는 가족을 이어주지만 돈은 그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돈입니다. 어릴 적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형제가 건강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도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고 마음속엔 분노가 쌓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가족에게 듣게 됩니다. 엄마, 이제 그만둬요. 형님, 요즘은 좀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이구나. 젊을 땐 몰랐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가족을 위해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하지만 일손을 놓고 나니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통장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가족 안에서도 눈치 보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마주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형제에게 무시당하며 결국 화병으로 쓰러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의 초상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작아지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보다 돈이 먼저가 된 시대의 씁쓸한 진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가족은 마지막까지 내 편일 거라 믿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족만은 내 손을 잡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가족의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자식에게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비를 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부탁 하나에도 가족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가족의 존중도 함께 떨어집니다.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지만 그 안에서 나의 자리는 작아집니다.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식탁에 앉아있는 것조차 불편해집니다. 돈이 있을 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돈 앞에서 흔들릴 때 마음의 병이 시작됩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쌓여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안에서 끓어오릅니다. 그게 바로 중년의 화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의 다툼 같지만 그 뿌리는 경제적인 박탈감입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생각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가 버겁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지고 계산적으로 변한 겁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중년 이후의 가족 관계는 마음보다 현실이 먼저 작용합니다. 돈이 없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가족이 잔인해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지키려면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 자존심은 결국 돈이 아니라 스스로 버티는 힘에서 나옵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 기대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밥을 먹으며 웃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돈이 얽히면 그 정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릅니다. 젊을 때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축의금 보태고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냈습니다. 그때는 아무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냈다. 그건 네가 해야 할 몫이다. 사랑이었던 마음에 돈의 경계가 생기면 형제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형제 사이를 무너뜨리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입니다. 누가 밥값을 냈는지, 누가 부모님 용돈을 더 드렸는지, 그 사소한 계산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그 차이가 자존심이 됩니다. 돈이 많을 땐 의지하고 존경하지만 돈이 없어지면 무시와 가르침으로 돌아옵니다. 형제의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지. 아직도 그 일에서 못 벗어났냐? 위로보다는 충고가 많아지고 이해보다는 판단이 앞섭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형제 간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정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형제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젊을 땐 경쟁이었지만 노년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기대지 않아야 편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너무 기대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얽히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서로의 형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킬 선을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은 도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남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돈보다 마음의 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형제와 자매, 가까이 두되 너무 깊이 얽히지 않는 것. 그게 중년 이후 가족의 균형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세상 욕도 함께하고 힘든 일 있으면 달려와 주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돈보다 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에도 돈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밥값을 냈는지 선물을 했는지 은근히 계산이 오갑니다. 서로의 처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비교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아직도 잘 나가네. 나는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친구 사이에 있었던 평등한 정이 이제는 경제력의 차이로 균열이 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엔 그 간격이 더 커집니다. 한쪽은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여유롭고 다른 한쪽은 아르바이트나 경비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때부터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로 웃고 다른 누군가는 전기세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멀어집니다. 잘 사는 친구는 불편해서 연락을 줄이고 힘든 친구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침묵 속에서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돈 때문에 멀어지는 건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엔 비교라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빠듯할 때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질투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면 결국 미움이 남습니다. 친구 관계는 오래될수록 마음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이어지는 친구는 돈이 끊기면 함께 끊깁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지는 친구는 가난 속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친구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덜 외롭습니다. 진짜 친구는 형편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별됩니다. 힘든 때에도 연락이 닿고 사소한 안부에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 그런 친구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의 재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인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결국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돈이 없다고 사람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작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머니를 보지만 진짜 품격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벌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마음의 독립입니다. 나이 들면 체력은 약해지고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선택권까지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방식을 정하고 내가 사람을 고르고 내가 하루를 설계하는 힘,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자존심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빌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대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돈이 잠시 부족해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그 존중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마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오느라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건 빚이거나 병이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을 원망해도 세상을 탓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들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자기 인생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준 사랑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에게도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젊을 땐 서로를 돕는 게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도움을 바라지 않고 주지도 못하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얼굴을 잊지 않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날이 지나면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때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형편이 다르든 상관없이 마음이 따뜻한 한 사람만 곁에 남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재산보다 가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십시오. 몸이 지쳐도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누구의 인정보다 스스로의 존중을 우선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힘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 세상의 어떤 무시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잃고도 웃을 수 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몫의 하루를 감사하게 채우는 삶.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 그렇게 살면 늦은 나이에도 마음은 젊게 빛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 그 위에 마음이 서야 인생이 바로 섭니다.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결국 흩어집니다. 남는 건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그 마음이 단단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돈 앞에서 작아지지 않겠다. 가난해도 품격은 잃지 않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을 내가 지켜내겠다고.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